신문 기사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치료 아줌마가 출입했던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됐다는 언론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최순실 씨도 최근에 주사 아줌마라고 해서 응급 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금 진술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증인, 네. 증인 검찰에서 진술할 때와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증인이 네. 지금까지 네. 피청구인의 네. 비공식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수행비서. 네. 그래서 주로 피청구인과 함께 동선을 같이 하는 행정관.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네. 증인 말고 네. 정말 피청구인을 네. 관저에서 같이 보필도 하고 행사장도 이동하고 그리고 뭐 집무실로 옮기거나 할 때도 이렇게 밀착해서 하는 수행 비서가 있습니까? 증인 말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예. 언론 기록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도 아닙니다. 언론 기록을 전제로 해서 이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전제해서 유도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오늘 제재를 해 주셔야 예. 되겠습니다. 시종 이런 증거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채택된 증거가 아니죠? 재판장님, 예.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저희도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데 그럼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예. 질문을 하세요. 예? 그래도- 이걸 제시하지 말고 그러면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제시를 하는 게 제시를 절대 위법한 부적법한 증거 조사 방법이 아닌데요. 별도 지금 증거 신청 과정을 거쳐서 지금 채택된 증거는 아니죠? 채택된 증거입니까? 요게?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안 그러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는 거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재판장님, 지금 증인의 증언 태도를 보면은 알면서도 모른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의 업무 내용조차도 지금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신분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조차도 그것이 비밀이라고,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은 이 증인 신문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장님께서 업무상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이 탄핵 심판이 의미 있게 진행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판장님의 어떤 예,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예? 이 소추위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될 사항인데 증인이 본인이 지금 혹시 자기의 어떤 형사 범죄에 연결된다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가려서 판단을 하시고 종합적으로는 이 재판부에서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의 증인 신문에 대해서 좀 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 방식이 신문 언론 보도 위주로 해서 계속 이게 언론 보도가 이렇다. 그리고 답변도 증인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언론 보도를 알았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증언이 알겠습니다.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금 실체 진실 발견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좀 사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증인을 신문하는 이런 방식은 좀 예, 지양됐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우리 정우인 대리인께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전에 지금 이제 이의로 말이 끊겼는데 자 증인 최소한 증인 말고 그렇게 밀착 수행한 비서가 있었다 없었다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밀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그러니까 관저에 밀착이라는지. 피청구인이 관저에 있을 때는 관저로 이동해서 뭐 특별히 호출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건 제가 대기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행이란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밀착 경호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경호가 수행처럼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수행 비서. 자체가. 자 일반 사기업에서도 비서들은 자기 사무실이 있어도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모시는 보스 동선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대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관저 안에 있습니다. 관저 안에? 네. 그럼 주로 관저 안에 대기를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본관에 근무를 주로 하고 호출이 있으시거나 업무가 있을 때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관저에 대기했던 비서가 증인 말고 또 있나요? 비공식 업무로는 저는 제가 하는 업무만 아니까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럼 관저에서 대기를 하다가 증인 업무 외에 다른 비서관도 다른 업무로 이렇게 같이 대기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대기 장소에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예, 잠깐만요. 예. 예, 우리 주심 재판관님이 예. 좀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주심 재판관으로 지금 쭉 증언을 듣다 보니까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이해하신 것처럼 청구인 측에서 너무 증인의 증언을 강요하는 듯한 그 모습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앞서 재판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증인은 공무원이시죠? 네. 예. 그리고 그 지금 증언하시는 내용 중에 본인이 이 증언 내용이 본인이 어떤 범죄의 혐의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진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지금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증인이 마치 지금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그 말하자면 형사법에 문제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의 행위가 이게 마치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가 되는 경우 이럴 때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아시고 지금 또 그 공직 생활이 길지는 않으셨지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 특히 지금 모시고 있는 피청구인을 위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치 지금 뭔가 굉장히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좀 객관적인 거는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청구인 측에서는 지금 증인이 모른다고 하는 거를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들이 되고 신문에 났는데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고지를 하실 때 자기 증인 본인의 형사소추와 관련된 것뿐 아니고 엄사하게 된 탄핵 비밀도 증언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증인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거 엄사하게 된 비밀이라고 판단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형소법 149조에 따라서 그 거부할 수 있는 업무상 비밀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상 비밀에 관련된 조항이고 달리 또 공무상 비밀에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또 증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공무라기보다는 비공식적 일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 피청구인 본인의 극히 개인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뭐 그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적절치 않다고 하시는 건 좋지만 네. 모든 일이 공직자가 하는 모든 일이
저 공무가 아니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또 비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형소수법상 보상되는 공무상 비밀에 전부 해당한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예,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 말씀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진술을 이제 안 한 부분은 비청구인의 사적 영역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업무상 비밀이 아니더라도 사적 영역에 관련돼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인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신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그 지금 주심 재판관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부분까지도 그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주신문 절차가 지금 많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알았습니다. 적절하게 소송 예, 진행권을 좀 더 이상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 교통 정리를 했으니까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그 주심 재판관님의 그 말씀 잘 들었을 거라고 믿고 계속